내 동생은 PTSD 환자다. 요즘엔 일반 사람들도 상식처럼 알고 있는 병인데 이게 심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는 눈치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극도의 PTSD가 내 동생에게, 아니 그 이전에 인간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것이다. 내 동생이 어렸을 적에 나와 그 아이는 시골로 내려가서 잠시 살게 되었다. 어머니의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 혹을 제거하는 큰 수술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줄 사람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동생은 당시 6살로 할 말은 다 할 줄 알고 시키는 말은 제대로 들먹이는 평범한 아이였다. 난 연년생으로 7살이었다. 또래 모든 아이들이 그러하듯 내 동생은 벌레를 싫어했다. 그 중에서도 돈벌레라고 불리는 그리마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냥 그리마가 나타나면 할머니 돈벌레하고 소리 지를 정도였다.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깟 벌레 몇 마리쯤은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에 어떤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벌레약을 사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집에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어느 때보다도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셨다. 간식거리가 들어있을까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우리 형제에게 할아버지는 검은 비닐봉투를 펼쳐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은 개미약이었다. 그때 처음 봤던 개미약은 갈색을 띠는 작은 약덩어리처럼 보였다. 이것이 가진 효과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신 할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곳곳에 약들을 뿌려놓으셨다. 비록 맛있는 간식거리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벌레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방구석에 그리마들이 많이 있었다. 다들 불에 탄 것처럼 쪼그라들어 있었고 그 개수는 6마리를 훌쩍 넘어 있었다. 내 동생은 무척 신기해하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왠지 혐오감을 잔뜩 느낀 나는 그러지 말라고 동생을 말렸다. 하지만 그 아이는 별 생각 없이 휴지를 베베 꼬아서 막대기처럼 만들더니 다시 벌레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동생은 다 죽었다고 말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고 큰 소리로 말렸지만 자기가 할 것이라고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해내는 동생을 막을 순 없었다. 동생은 점점 한 발자국씩 벌레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벌레들을 바라보던 중 한 마리가 희미하게 다리를 떠는 것을 알아보았다. 난 입을 열고 다시 한번 경고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들은 차도 하지 않았다. 동생은 말 그대로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동생이 휴지 끝으로 가운데 벌레를 건드린 순간 건드린 벌레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모든 그리마들이 온몸을 베베꼬며 뒤틀거렸다. 마치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마구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아니, 청산가래를 먹은 사람이 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모습이랄까. 뭐 그것도 아니라면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는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난 그 그리마들의 끔찍한 무도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을 못했고 동생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주저앉았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나갔지만
그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었다. 동생이 소리를 지르려 입을 여는 그 순간 그리마 몇 마리가 동생 쪽으로 달려왔다. 햇빛이 잔뜩 비치는 곳에 있었던 그리마들이 동생의 그림자에 숨기 위해서 일제히 달려오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이 큰 소리가 방 열쇠구멍을 비집고 나와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동생은 앉은 걸음으로 뒷걸음을 쳤지만 그리마들이 그것보다는 몇 배는 더 빨랐다. 동생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벌레들을 발로 밀어내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하지만 한번 밀려난 벌레들은 수십 개의 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원형으로 기어다니다가 다시금 달려왔고 방금 전의 행동을 반복하는 동생의 비명소리는 몇십 초 동안 계속 들려왔다. 흡사 불에 뛰어드는 날벌레처럼 그리마들의 공격은 집요했고 난 그저 이불을 코까지 끌어올린 채 몸을 움츠렸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내 동생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문이 활짝 열렸다. 할머니가 크게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동생에게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다. 동생이 미친 듯이 걷어찬 그리마들은 여전히 구석에서 벌벌거리면서 다리를 꿈틀거렸다. 할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동생을 끌어안았지만 그 아이는 벌레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소리만 지를 뿐이었다. 다가오는 벌레들을 전부 죽이고 나서야 흐느끼면서 할머니에게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주방에서 미처 걷어내지 못한 달걀 부침 한 개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날부터였다. 여기저기에 죽어 널브러진 그리마를 보면 흡사 사냥감을 바라보는 고양이 마냥 눈을 떼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바로 귀 옆에서 박수를 치던 고함을 지르던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었다. 어떤 날은 마루에 불이 켜져 있길래 밖에 나가보았더니 동생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행동을 보고 잔뜩 겁을 먹어서 말을 걸어봤지만 동생은 눈동자만 돌려서 내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마냥 말이다. 이런 기이한 행동은 누군가가 그 벌레를 치우기 전까지 계속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벌레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면 미친 듯이 뒤로 물러나며 발작을 일으킨다는 점이었다. 내 동생의 이상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잠을 자기 전에는 항상 주변에 방벽처럼 연결한 박스를 세우고 잠을 잤다. 혹시 벌레들이 자고 있을 때 다가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동생 행동을 보던 할머니는 을에 한숨을 내쉬셨고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역정을 내시면서 자리를 피하셨다.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 동생이 얻은 병적인 광기에 대해서 쉬쉬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형제를 다시 서울로 데려왔다. 그렇게 서울로 오고 며칠간은 어떤 벌레도 눈에 띄지 않았다. 가끔 보이는 애집 개미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더군다나 내 동생은 개미들이 그리마의 천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벌레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다 보니 시골에서 들고 온 보호 방벽도
슬그머니 창고에 넣어두고 다시 정상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가끔씩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피는 행동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점점 웃는 일이 많아졌고 내가 항상 지켜볼 필요도 없어졌다. 그렇게 우리 형제의 생활은 어느새 정상 궤도에 돌아온 것만 같았다.